정말 맛있어 보여. 하지만 밖에 나가서 안녕, 놀고 내 싶어. 이름은 루미엘. 반마족이야. 아빠는 마족 경비대장이었고 우리 엄마는 순수 엘프였어. 그래서 나는 머리엔 작은 뿔이 있고 피부는 엄마처럼 하얘. 어릴 때 사람들은 나를 보면 신기하게 생겼다고 했지. 근데 난 그냥 나였을 뿐이야. 하지만 내가 5살 되던 해에 마을에 이상한 마물이 들어왔어. 죽음의 역병에 감염된 괴물이었지. 아빠는 경비대를 이끌고 나갔고 마을은 지켜냈어. 대신 아빠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을 깎아먹는 저주에 걸렸어. 엄마는 그걸 보고 결심했어. 고향으로 돌아가 세계수의 힘을 빌려오겠다고. 금방 돌아올게. 그 말을 남기고 숲 너머로 떠났어. 나는 매일 기다렸어. 오늘은 오지 않을까 하고.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 어느 날 정령새 한 마리가 날아와 물약 하늘을 남기고 갔어. 안에는 짧은 편지가 있었어. 미안하다. 저주는 사라졌어. 그건 다행이었지. 하지만 잘린 다리는 돌아오지 않았어. 아빠는 점점 조용해졌어. 예전처럼 크게 웃지도 않았고. 나는 그게 싫었어. 그래서 길거리로 나갔어. 아빠는 다시 일어날 거라고, 다시 마을의 영웅이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 어린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뭐라도 하고 싶었어. 다행히도 이웃 아주머니랑 친구들이 많이 도와줬어. 그래서 굶지는 않았지. 그때 생각했어. 언젠가는 내가 강해져서 아빠를 다시 웃게 해주겠다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내 안에서 뭔가가 터지듯이 열렸어. 마력이 전보다 훨씬 또렷하게 느껴졌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지. 그 힘을 느낀 건 나만이 아니었어. 마족 마법탑의 우두머리가 직접 마을로 찾아왔거든. 나는 그 자리에서 제자가 되었어. 그리고 마법탑은 대가로 아빠를 정기적으로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지. 마을을 떠나던 날 나는 속으로 맹세했어. 언젠가 반드시 아빠를 다시 예전처럼 만들겠다고. 그런데 내가 떠난 뒤 마을에 용이 나타났어. 마왕은 아무 능력도 없는 13번째 왕자를 보내 용을 토벌하라고 했대. 결과는 실패였어. 왕자는 살아 돌아왔지만 병사들만 죽었어. 그날 이후 본국의 지원은 끊겼고 마을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지. 아빠는 마법탑의 도움으로 간신히 버틸 수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을 지켜줄 이는 아무도 없었어. 그리고 나는 그 소식을 한참 뒤에야 들었어. 나는 몰래 고향에 돌아간 적이 있어. 자연 마법으로 나무에는 열매를 맺게 하고 말라있던 밭에는 수확물을 만들어냈지.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 그건 단 한 번뿐인 임시방편이라는 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마탑으로 돌아갔어. 그 뒤로도 시간을 내서 주기적으로 마을을 찾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목숨이 어린 나에게 달려있다는 게 너무 힘들고 무서웠어. 도망치고 싶었지. 그런데 마계와 인간계의 전쟁이 터졌어. 나는 1년 동안 전쟁터에 묶였지. 1년 동안 고향으로 갈 수 없었어. 지옥 같은 전쟁터였어. 매일이 피와 불 그리고 비명이었지. 그리고 1년 후 임무가 끝나자마자 나는 곧장 고향으로 날아갔어. 그런데 마을로 가는 길은 황폐해져 있었고 아무도 찾지 않는 폐허처럼 보였어. 불안한 마음으로 지팡이를 타고 더 가까이 날아가던 순간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튕겨 나왔어. 그곳엔 결계가 쳐져 있었어. 기초적인 결계 마법이었어. 그런데 이상했어. 침입을 막는 결계가 아니었어. 그저 밖과 안을 다르게 보이게 말도 안 하는 돼. 여긴 위장용. 어디지? 기초 결계가 이렇게 클 수 있다고? 나는 구조를 읽어내고 조심스럽게 저건 역술의 뭐지?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 마을로 가는 길이 울창한 숲으로 바뀌어 있었어. 강한 생명의 힘이 흐르고 있었지. 말도 안 돼. 여긴 어디지? 저 멀리 푸른 빛이 보였어. 다가가 보니 푸른 빛을 뿜는 마석 주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계 장치들이 설치돼 있었고 농작물들이 정확하게 구획된 자리에서 자라고 있었어. 나는 마석을 들여다봤어. 그리고 전율했어. 작은 마석 안에 수천 개의 마법진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거든. 전부 내가 아는 기초 수식 마법진이었어. 고급도 아니고 강력하지도 않은 것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엮어서 영구 순환 구조를 만들다니. 그 순간 루미엘? 익숙한 목소리였어. 천천히 돌아보니 아버지가 거기 서 있었어. 아버지는 예전의 용사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 밀짚 모자를 쓰고 과일이 가득 든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 잘린 다리 대신 마법이 깃든 쇠다리가 달려 있었어.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어. 모든 걸 바꾼 건 13번째 왕자라고. 그는 마법을 내가 알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재배치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했어. 창조가 아니라 재해석이라고 하더구나. 버려졌다던 왕자는 내가 알던 그 왕자가 아니었어. 그때 습 저편에서 폭발음이 울렸어. 아버지가 말했다. 저기에 계신가 보구나.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 곧장 그곳으로 날아갔어. 그곳에는 검게 타버린 숲과 무서운 마력을 품은 마석들 사이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 나는 이름을 밝히자마자 참지 못하고 질문을 쏟아냈어. 루미? 루미엘. 이 마법이 무엇인지는 알아. 구조도 흐름도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 왜 이런 조합이 가능한지, 왜 더 강한 상위 마법을 쓰지 않는지, 어떻게 기초 마법만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마법사는 진리를 탐구하는 존재야. 하지만 그가 보여준 진리는 내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 왕자는 조용히 말했어. 기초 마법은 모든 것의 시작이야. 순수하고 모든 가능성으로 발전할 준비가 된 마법이지. 그 말이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 왕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중급, 상급으로 갈수록 위력에만 집중되지. 다른 마법과 섞일 촉매로는 발전하지 않아.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다. 못할 건 없어. 하지만 지금은 위험해. 연구 시간이 더 필요해.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걸로 용을 잡아야 하거든. 그 순간 내 머리가 새하얘졌다. 마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도 쓰러뜨리지 못한 존재를 그때 나는 그의 붉은 마석을 보았다. 그 안에서 수천 개의 마법진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루미야! 루미엘. 루미,